남전의 병속의 새. 당나라 때 남전 선사는 남전산에서 수행 중이었다. 어느 날 그를 찾아온 이는 육궁 대부, 당시 지양 땅의 태수였다. 육궁은 남전과 자주 교류하며 선문답을 나누곤 했다. 이날도 육궁은 남전 앞에 앉아 미소를 띠고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스님, 오늘은 제가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육궁의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그 눈에는 장난기 어린 빛이 반짝였다. 남전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들어봅시다. 옛날에 어떤 농부가 병 속에 새를 한 마리 넣어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새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병 밖으로 나올 수 없을 만큼 몸집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스님, 병을 깨거나 새를 다치게 하지 않고 이 새를 병 밖으로 꺼낼 방법이 있을까요? 육궁은 남전을 바라보며 잠시 긴장을 유지했다. 남전은 말없이 육궁의 눈을 깊게 들여다보았다. 그 눈 속에서 육궁은 마치 자신의 마음을 투영하는 듯한 어떤 심연을 보았다. 잠시 후 남전이 입을 열었다. 대부. 남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깃든 에너지는 뚜렷했다. 마치 순간에 침묵을 찢고 나오는 번개와 같았다. 육궁은 그 순간 자신의 자리에서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예, 스님. 남전은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마치 봄날의 따스한 햇살처럼 부드럽고 넓었다. 새는 이미 나왔소. 육궁은 잠시 멍하니 남전을 바라보다가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다. 하나의 해석. 이 이야기에서 남전이 새가 나왔다고 우기는 것이 반칙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전이 대부 하고 불렀을 때 육궁은 놀라서 새나 병에 대한 생각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남전의 입에서 나올 대답을 잔뜩 기다리고 있다가 뜻밖의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자 떠올리던 이미지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새도 없고 병도 없으니 새가 나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왠지 반칙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이런 편법 말고 정정당당하게 문제를 푸는 길은 없을까요? 자, 병 속에 새를 떠올리면서 이 새를 병을 깨지 않고 새도 다치거나 죽이지 않고 꺼내는 법은 무엇일까 스스로 물어봅시다. 유리공방에 가서 병입구를 고온으로 가열해서 느린다 따위의 대답은 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미 마조의 동그라미 편에서 확인했듯이 어떤 기발한 방법이나 반짝이는 재치를 통해서도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치이노의 물통편에서 제안한 방법을 한번 시험삼아 실천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마조의 동그라미를 무심히 지켜보듯이 남전의 병 속에 새를 무심히 관조해봅시다. 답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으면 유튜브 꺼시고 3박 4일 동안 무심히 병 속에 새를 지켜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안 되겠다고요? 역시 바쁘시죠? 지금은 말 타고 다니던 당나라 시절이 아니라 고속전철을 타고 다니는 속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우선 세 가지의 힌트를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1번 힌트를 듣고 맞추면 90점, 2번에서 맞추면 60점, 3번에서 맞추면 30점입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대신 당신은 수수께끼를 자신의 힘으로 풀었을 때보다 더 큰 희열을 느낄 것입니다. 힌트 1. 위의 그림 중 어떤 것이 웃고 있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라고) 대답하신 분은 솔직한 성격의 소유자, 2번이라고 대답하신 분은 지나치게 빨리 돌아가는 두뇌의 소유자, 모르겠다고 대답하신 분은 온순한 성품의 소유자, 둘 다라고 대답하신 분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사셔야 됩니다. 자, 못 맞췄으면 2번 힌트 나갑니다. 자, 1번은 1000년이 넘은 신라시대 방가사 유상입니다. 그리고 2번은 150년도 안 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둘 다 무릎에 팔을 괴고 있습니다. 1번과 2번 중 누가 팔이 더 아플까요? 1번이라고 대답하신 분은 솔직한 성격의 소유자, 2번이라고 대답하신 분은 지나치게 빨리 돌아가는 두뇌의 소유자, 모르겠다고 대답하신 분은 온순한 성품의 소유자, 둘 다라고 대답하신 분은 지금 화두를 풀려고 할 게 아니라 국어 문해력부터 키우셔야 합니다. 아마 답을 맞추신 분은 자신이 답을 맞추었다는 것을 자각하실 겁니다. 아직도 못 맞추셨다고요? 자, 이제 마지막 힌트입니다. 여기서 못 맞추신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제 입으로 답을 말하기에는 답이 너무 썰렁하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사람도 싱겁고 듣는 사람도 참 싱거울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힌트입니다. 이것은 구례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입니다. 사자 4마리가 1500년 동안 머리로 탑을 받치고 있습니다. 다음 중 몇 번이 머리가 제일 아플까요? 1번, 2번, 3번, 4번. 이 중 어떤 사자의 머리가 가장 아플까? 자, 답을 다 맞추셨죠? 새는 병 속에 안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병 밖에 있는 것도 아니죠? 머릿속에 있는 새와 병은 새도 병도 아닙니다. 아, 오래된 고성이여.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이것은 랭보의 유명한 시구절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얕고 어떤 사람은 아주 깊을지 모르지만 다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들은 이미지의 형태로 기억에 저장되어 있으면서 수시로 예상 못한 순간에 튀어나와 우리를 괴롭힙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미래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은 주로 이미지의 형태로 떠오르는데 이것들의 본성은 남전의 병 속의 새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상처를 가진 사람이 나나 당신을 신뢰하여 고통을 호소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나 당신이 그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건 말이죠. 이미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당신이 상처받은 장면을 떠오르시지요? 이때 어떤 판단도 하지 마시고 그 이미지를 지켜보십시오. 도대체 누가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라고 간주되는 이미지입니다.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이미지입니다. 다시 한번 차분히 관찰해보세요. 그런데 이미지가 도대체 어떻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요? 그럼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당신의 가슴에 누군가 대못을 박는다고 상상해보십시오. 당신의 이미지는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잘 관찰해보세요. 그 이미지는 조금도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마치 스마일 이모티콘이 웃는 것이 아니라 웃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미지는 이미지일 뿐입니다. 당신의 트라우마도 마찬가지죠. 땀 맞는 소리입니다. 나나 당신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누군가에게 생각 없이 네 트라우마는 병 속의 새처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되게 빠말떼기 날라옵니다. 특히 그런 대화가 오가는 장소가 술자리라면 위험지수는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러면 뺨만 아픈 게 아니라 이 사건 자체가 마음의 상처로 남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제시한 관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화두보다 100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화두입니다. 이게 얼핏 보아 쉬워 보이는 남전의 병 속의 새가 숨기고 있는 가장 어려운 난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는 해방되었지만 나는 인생의 고통이란 유리병에 아직도 갇혀있다는 것. 그러나 이 화두의 난점은 이미지는 이미지다라는 화두의 메시지를 인생살이에 실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 말고도 있습니다. 성가에 구름이 걷히면 태양이 떠오른다는 말이 있죠. 이미지는 이미지일 뿐이다. 생각이 생각일 뿐이다는 자각을 구름이 거친 것에 비유할 수 있다면 존재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을 태양이 드러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 부정 생각이 생각일 뿐임을 자각하는 것, 즉 구름이 걷히는 것. 절대 긍정 존재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 즉 태양이 드러나는 것. 절대 부정은 절대 긍정과 함께 동시에 드러난다고들 합니다. 망상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죠? 앞선 동영상들에서는 일단 공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공성을 성가에서는 본래 면목이란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병 속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처럼 몸통, 혹은 머리통이라 불리는 병 속에 갇히지 않고 대자유를 누린다고 전해지는 우리의 본래 면목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전해 내려오는 말이라고 우리가 다 믿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것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